이제 미분에서 방정식, 부등식 활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쌤이 지금 요 강의만 지금 한 3번째, 4번째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강의 내용이 안 나오고 실수도 좀 잦아가지고 지금 한 3, 4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계속 좀 실수가 나오고 그러네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제가 1차 함수 파트에서 그 공부하는 데서 기본 파트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서로 뭐 쌍둥이다, 삼형제다, 삼둥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쭉 제가 설명을 한 강은 아니고 한 2~3강? 그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함수와 방정식과 그죠 부등식은 서로 세트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놈이다. 특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의 교점이 뭐냐면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교점 x좌표 찾기. 요게 방정식이었거든요. 교점 x좌표를 찾는 게. 부등식은 그냥 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고요. 누가 더 그냥 함수가 높게 있냐, 낮게 있냐, 이런 게 묻는 게 부등식이었고, 방정식은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 그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뭐 3천 이런 함수가 있었고 fx가 gx가 이런 애가 하나 있었다고 하면 이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3개가 있을 때 그럼 3개 찾았고요. 그때의 이놈들의 x좌표 찾는 게 방정식이었어요. 그때 x축이면 x좌표가 얼마예요 하는 거였어요. 그럼 만약에 실근이 뭐였었냐고 물으면 실근이 뭐냐고 물었으면 이것도 그냥 실근이죠. 방정식이라는 게 실근 찾기죠. 그러니까 실근은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반응이 다른데 실근은 그냥 결국에는 교점에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우리가 그냥 실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함수의 교점을 실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차 함수에서 요거 3개를 같이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넘어오면 좋을 거다라는 걸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는데 보통 1차 함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동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근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요 개념을 모르면 지금 정말 힘듭니다. 요 개념. 자, fx랑 gx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fx고 gx예요. 교점을 찾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등호만 놓으면 됩니다. 그럼 f랑 g랑 같을 때만 찾아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있어요. 또 만약에 뭐 요렇게 있다 칩시다. 요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요게 f고 요게 g였다 쳐요. 등호를 찾고 싶어요. 그럼 난 뭐 하면 되냐면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등호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등호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fx는 gx.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b였다. gx가 만약에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였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같으면 교점이 있으면 지금 실근이 존재할 거고 교점이 없으면 이제 실근이 존재 안 하겠죠. 우리가 그때 2차 함수를 배웠는데 2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있읍시다. 2차 함수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었다 쳐요. 그럼 는 0이라고 두면요. 이거랑 y는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랑
두 함수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두 함수의 교점 x좌표 찾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와 x축, 즉 y는 0이라는 x축, 얘가 x축이죠, 그죠? 의미가 x축과의 교점이 없죠. 그래서 얘가 실근이 없는 애였죠. 실근이 없고 얘는 허근이 존재하는 애였죠. 허근 존재하는 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보면 됐었죠. 계산해보면 d가 0보다 작습니다. 그죠? 허근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였다고 하면 얘는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x축이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함수의 교점 x좌표가 얘는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1이고 얘는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한 점에서만 딱 나오죠. 이게 충분히 되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뭐 3차함수가 있으면 3차함수가 x축입니다. 요렇게 되면은 실근 3개죠. 근데 3차함수가 요렇게 된다. 그럼 실근이 1개짜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fx랑 gx랑 같다라고 놓고 보면 그냥 서로가 만나는 걸 찾으면 됩니다. fx고 gx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hx는 0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hx는요 쉽게 말하면 여기 fx 빼기 gx가 되더라도 새로운 또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hx는 0이라고 해놓고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새로운 그러니까 요 y는 hx와 y는 연관의 즉 x축이죠. 그죠? 관계를 놓고 보면 뭐 hx가 아무렇게나 생기네라고 칩시다. 뭐 이렇게 생기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실근이 3개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근은 3개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또 이제 학생들이 좀 하는 편인데 요게 안 됩니다. 학생들이 fx는 1 실근을 구해라 뭐 이러면 또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못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요게요 요거랑도 똑같아요. 혹은요 얘를요 똑같이 만들면 요렇게 만들어도요 얘랑 똑같아요. 그죠? 이게 그냥 hx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는 fx 이건 fx 함수고요. y는 gx의 함수가 그냥 y는 1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fx가 있으면 얘는 지금 fx가 있으면 y는 1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죠? 이건 거고 이게 y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fx-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fx 함수가 밑으로 한 칸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한 칸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요게 지금 y는 0이거든요. x축 y는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자리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요게 서로 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걸 뭐 hx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죠?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좀 노골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근이 n개가 되도록 몇 개가 되도록 식을 조작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그 극대극소나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배우면서 극대극소가 아니구나. 평균값 정리 이런 거 배우면서 아닌가? 극대극소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단원에서 배웠는지.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걸 배웠었냐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연속인 함수일 때 한 개 좌표 여기 있고 한 개 좌표 여기 있으면 실근은 몇 개다? 그죠? 무조건
최소 적어도 한 개다. 적어도 한 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왜냐면 얘가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라 배웠고, 만약에 또 이렇게 있다. 연속인 함수다. 그러면 적어도, 그죠? 적어도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식은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것도 문제 푸는 거 한 대충 5분이면 풀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2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인가요? 잠시만요. 세제곱이네요. 세제곱 3x제곱은 a가 3개의 식은 서로 다른,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붙으면은 삼중근도 허락이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시식은 되도록 A의 범위를 구해라.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이거를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따르면 그냥 이거랑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뭐 대충 그냥 제가 그냥 의미상만 표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fx고요, 이게 gx라고 하면, 세 시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fx와 뭐 y는 a라는 애가 이렇게 만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여기도 3개가 되고, 여기가 몇 개가 됩니까? 이제 여기가 하나 둘이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시근이라 했는데, 그죠? 2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때는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때도 이렇게, 이때도 보면은 이거랑 이거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죠? 2개니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얘도 몇 개입니까? 얘는 1개니까 또 안 되고요. 얘도 이부터 1개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 사이만 A가 허락된 범위죠. 가만 보면은 극대와 극소 사이를 움직여야지만 가능한 범위네요. 그럼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일단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확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미분하면 f'x는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f'x는 미분하면은, 자 보세요, 6x제곱 플러스 6x죠. 그러면 얘가 6, 그 다음에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0으로 만들어준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0이랑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근데 이 그래프는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애겠네요. 그죠? f'x의 그래프고요. f'x의 그래프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증간표를 안 그릴 수가 없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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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x, f'x, 그 다음에 gx가 들어가게 되고, fx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따가 00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플러스고, 음수고, 플러스네요. 그죠? 그래프를 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죠? 그러면 여기는 1이 나오고 극대입니다. 1 나오고 극대입니다. 0을 집어넣으면, 그죠? 0 나옵니다. 그죠? 0이고 극소입니다. 그럼 이놈은요, 대충 그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소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1,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y는 a를 찾아야 되는데, 3시간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3시간이 되도록 하는 데는 여기 하면 3개 나오네요. 그죠? 이럴 때도 3개 나옵니다. 그런데 요때가 딱 몇 개 나옵니까? 요때는 요거랑 요거니까 2개 나오죠. 요때도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3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거는 딱 요거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그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식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푸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게 설명이 끝났네요. 그죠? 아니면 또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3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3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똑같이 식을 옮겨도 똑같다라고 했죠. 그죠?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 나가도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3차함수 대충 그려지겠죠. 3차함수가 대충 그려지는데 y는 0이랑 조금만 더 굴곡 있게 그릴게요. 그럼 이가 3차함수가 그려졌는데 이게 a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얘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x축이 어딘가에 있는데 얘가 이 함수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3개짜리 걸릴 때까지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쉬울 수가 있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게 쉬울 수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요거는 좀 이제 쉽게 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탁 넘겨서 계산해도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간편해요. 빨라요. 근데 이 문제를 푼다 해갖고 그렇게 뭐 계산 과정이 길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둘 다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계산해보고 풀어보고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부동식은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 끝났고요. 부동식 파트는 이 부분에서 그냥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면 보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나 그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그냥 그 순서만 따라서 봐주면 됩니다. 순서만 따라서 뭐 딱히 부동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부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동식도 결국에는 뭐냐면 미분하고요.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인데 속도와 가속도도 약간 이제 배워야 공식이 속도는 이런 거야. 가속도는 이런 거라고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크게 다른 게 없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거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미분이 진짜 다 끝나갑니다. 미분이 진짜 다 끝나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쌤 강의 듣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내용은 그렇게 미분이 어렵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쌤이 지금 강의 찍을 때 똑같은 거 여러 번 설명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나온다 저렇게도 나온다 이런 개념도 알아두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진 거지 실제로 그냥 수업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뭐 반복 빼고 그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미분 내용이 얼마 없습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만 쭉 들어버리면 강의가 그냥 다 미분에 대한 지식은 다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쌤 설명하는 거에서 설명이 들어오면서 미분 내용이 어려운 게 있었으면 그 내용을 쌤한테 얘기해주면 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